국회에 예산정책처가 있습니다. 그 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충격적입니다. 그냥 경제위기 수준입니다. 뭐 이대로면요, 정부가 이야기한 상저하고는 없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1%를 냈어요. 1.1%. 아마 세계 경제기관들, 또 대한민국의 경제기관들, 정부까지 다 합쳐서 말입니다, 투자은행은 빼고요, 나머지 기관들에서 예측한 것 중에서는 최하입니다. 1.1%라는 숫자가 말입니다. 1.1%라는 숫자는요, 제가 경제위기 곧 터진다고 이야기한 것이 이 수준 자체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률이었거든요. 지금 올해 정부도 1.4%인데 국회 예산정책처는 1.1%예요. 야,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봅니다. 이게 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보면 우리나라의 위기가 IMF 외환위기 때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마이너스 5.1%니까. 코로나19의 위기 때도 마이너스 0.7%였거든요. 그때도 어려웠습니다. 오일 쇼크 때는 마이너스 1.6%고요. 그런데 올해 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하고 비슷한 1.1%가 된다고 이야기하니 그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올해 경제성장률은 최악입니다. 최악.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이게 계속 내렸다는 거예요. IMF 국제통화기금도 대한민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4번, 5번씩 내렸잖아요. 그래서 1% 중반까지 쭉 내려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회 예산정책처도 작년 10월에는요 올해 2.1% 성장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3월에는 1.5%까지 내리더니요 이번 10월에는 1.1%까지 내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려갔죠.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우리 경제에 지금 아킬레스건이 터지고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됩니다. 하향이라도 너무나 많이 하향을 시키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의 수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보십시오, 우리 주요 기관들이 말입니다, 대부분 1.4%, 한국개발연구원 1.5%로 가장 높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입니다. 1.3%예요. 산업연구원도 1.4%고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1.1%입니다. 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 1.35%보다도 훨씬 못한 숫자예요. 그죠? 이 정도면요 위기가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1% 성장한다, 야, 한국 경제 진짜 최악이다, 이렇게 전망한 이유가 뭘까요? 대내외적인 요인을 동시에 거론했는데요, 핵심은요 중국 경제 의존도가 크다. 그런데 중국이 수출을 5개월 연속 감소시키고 있다. 지금 작년 기준으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의존하는 의존도는 22.8%나 된다. 여기에 홍콩 수출까지 감안을 하면 25%가 넘는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가 지금 꼬꾸라지고 있으니 한국 경제가 꼬꾸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지금까지 말입니다. 어느 경제 연구기관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대내 요인, 대규모 세수 결손을 들었습니다. 대규모 세수 결손. 8월 현재죠. 마이너스 47조 6천억 원인 이 세수 결손이 결국은 성장률에 굉장한 타격을 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말입니다. 세수 결손을 가지고 시장이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처음으로 말입니다. 세수 결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말입니다. 대내 요인, 대외 요인이 동시에 우리 경제를 옥죄한다는 그런 의미죠. 뭐 중국의 수출 감소야 작년부터 계속 감소되던 것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줬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와서도 5월, 6월, 7월, 8월, 9월까지도 지금 충격을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상하는 것. 당연히 우리 중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니까 성장률에 확실하게 타격을 줄 겁니다. 뭐 이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 지금 말입니다. 세수 결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 야 이거 봐라. 결국은 말입니다. 400조 5천억 정도의 세수가 그칠 거라고 예상했지만 현재까지는요. 350조가 좀 넘을 거다. 352조 4천억 정도 될 거라는요. 352조 4천억. 현재까지 예상한 것은요. 그러면 47조 6천억 원이 결손이 되잖아요. 돈을 뿌려야 되는데 뭐 국세를 걷어서 예산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집행을 그만큼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예산을 줄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빚내서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세수 결손이 상저하구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경제 전망 이것도 여지없이 무너뜨릴 거다. 이렇게 예상하는 게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입니다.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남았으나 이게 수출도 어렵고 또한 정부가 예산 집행을 많이 못하니까 정부 소비도 어렵고 안 그래도 민간 소비가 어려운데 경제 성장률은 더 더뎌져서 결국은 경제 위기급에 1.1%라는 최악의 성장률을 기록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1.1%라는 올해의 성장률이 지금 국회 예산정책처가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저는 유노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1.3%, 1.4%, 1.5%까지 우리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않아요. 중국의 통계들이 말입니다. 제때 발표가 안 됩니다. 중국 경제 통계들이 제때 발표가 안 된다는 것은 여러분 중국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오늘이 벌써 10월 7일이잖아요. 9월 수출입 통계가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일반적으로 이게 월말이 지나면 좋을 때는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경제도 예상보다 나쁘다는 뜻이고 소비는 말해 못하겠습니까? 물가가 올랐으니 그만큼 줄였을 거고요. 게다가 예상보다 추석 자금이 덜 풀렸어요. 이런 것도 말입니다. 소비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것이 총체적으로 합쳐지면 결국 말입니다. 결국 최악의 어떤 성장률을 기록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나마 말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요. 중국의 단체 관광이 그나마 소비를 좀 진작시키지는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뭐 안 올 때보다는 많이 올 때가 나으니까 소비가 좀 나아지겠지요. 나아진들 전체 규모가 많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것도 말입니다. 경기 회복을 시킬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국회 예산정책처가 또 성장률 전망하는 것이 굉장히 공신력이 있느냐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정부라든가 KDI라든가 KDI는 뭐 대한민국 천재들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한국개발연구원 말입니다. 여기다 한국금융연구원이라든가 산업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천재들이 많으니까 일반적으로는요 국회 예산정책처보다는 거기를 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요 국회 예산정책처가 이렇게까지 내놨을 때는 그만큼 대내외적인 위험 요소가 깔려 있다 이런 얘기라는 뜻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말입니다. 상저하고가 꺾이는 이야기를 지금 했다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굉장히 성장률에 대한 조심을 해야 된다. 경제가 예상보다가 더디게 회복된다. 이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L자형 침체가 오래 간다고 말씀드린 것도 기정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기 침체 내지는 장기 저성장에 우리는 반드시 대비해야 합니다. 무작정 말입니다.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경제를 대응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한번 떨어지면 바로 회복하는 V자 반등의 어떤 경제 위기를 봤지 지금처럼 한번 밑으로 쭉 내려가서요. 길게 저성장을 이어가는 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요. 경험하지 못한 위기에 우리의 경제적 고통은 더 커질 수 있다 하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의 성장률 전망을 여러분께 설명드린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길게 그것도 고통스럽게 성장이 더디다. 그 말씀이 지금 이 내용의 결론입니다.